뭐 청년 실업이 지금 현재 한 120만 정도 일자리 찾고 있는 분들이 그 정도가 되는데 맞아요. 15세에서 29세까지가 그 정도인데 이게 역대 최대의 숫자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다 더해서 얼마 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친인척 채용 비리가 벌어지면서 예, 청년들이 뭐 이제 분노를 넘어서 진짜 정말 뒤집고 싶다 이런 생각까지를 나오고 있는데 이 같은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그 외통위 전체 회의를 준비하는데 네. 뭐 약간의 제보 같은 게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검찰의 고위직의 자녀가 국립외교원의 채용 과정에서 아무래도 뭔가 좀 있었던 것 같다. 아하. 그래서 이걸 좀 처음에는 이제 국립외교원 거를 파기 시작했다가 그리고 당사자가 외교부에 그 응모를 해가지고 네. 응모를 해서 최종적으로 신원조회 정도를 남겨놓고 있다고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국립외교원에서 시작해서 외교부까지를 찾아봤습니까? 다? 예, 다 찾았습니다. 찾아보니까 신부정 딸이 딱 등장한 겁니까? 아 그렇죠. 우와. 네. 이거 찾기도 네.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 소문으로는 그 네. 제보자도 검찰총장의 딸이라고 하는 얘기는 했었습니다. 아하. 예, 제가 뭐 고위직이라고는 표현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데 이게 청년으로 느끼기에는 이건 너무 박탈감이 심하고 네. 이런 비리 과정에서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면 청년들이 일부는 피해를 실질적으로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명 좀 떨어진 거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한 명이 아니죠. 두 명이죠. 두 명이 거기서 떨어지고 떨어지죠. 외교부에서도 떨어지고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건 좀 그 뭐 정의를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좀 밝혀주시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은 이 외교부 특혜 채용 두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네. 자, 일단 문제점을 좀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타강서로서요. 차근차근인데 자, 일단 저 심땡경 네, 준비를 제가 외통위에서 발표했던 자료인데 그대로입니다. 국립외교원에 2024년 그 1월 달에 채용 공고가 나갑니다. 제가 네. 사실은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좀 만들어 오긴 했는데 저걸 예. 보면서 하죠. 뭐. 예. 예. 거기에 보면 연구원 일명을 기간제 일명을 채용을 하는데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 네. 이거나 아하. 학사학위 소지를 했을 경우에는 뭐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이면 응모를 할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고 지원 가능 전공 분야는 뭐 교육학, 인문학, 사회과학 뭐 커뮤니케이션학 이렇게 돼 있는데 왜냐하면 그 업무 지원 분야가 교육 지원 업무였기 때문에 교육 그렇습니다. 지원이니까. 교육 운영 지원, 예. 그다음에 서포터즈 그거 운영하는 거 지원, 아하. 그 외에 이제 행정 업무 지원 뭐 이런 예. 것들이어서 가능하면 이제 교육학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한 사람이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신무정 총장의 딸 신민경 씨가 어플라이를 했는데 네. 문제는 그 당시에 저분은 석사기 취득자가 아니었어요. 아하, 야, 석사학위가 있으면 뭐 아무 문제 뭐라 할 것도 예. 없잖아요. 학위가 없었다. 석사학위 미소지자입니다. 학위가 그러니까 없었네? 이제 본인은 지금 이제 심 총장의 그 해명 발언을 보면 그리고 외교부에서도 얘기가 졸업 예정자였다. 예전 그럼 그때 하든지. 그렇습니다. 그때 하든지. 우리 박 변호사님이 너무 정확하게 알고 변호사입니다. 계세요. 네. 그때 하든지. 네. 이게 채용 시장은 이게 아다르고 어다르기 그렇죠. 때문에 예를 들어서 졸업 예정자를 학위 취득 예정자를 포함하고 싶을 경우에는 반드시 포함을 해줍니다. 거기 쓰면 됩니다. 예정자 포함, 예정자 포함. 졸업 예정자 포함이라고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외교부의 경우에도 사실 그런 식으로 일을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채용 시에 공고를 낼 때 채용 자격, 응시 자격은 언제까지다라고 하는 걸 명료하게 해주는 그렇죠. 것도 있습니다. 제가 그 표를 하나를 갖고 왔는데요. 네. 예. 요거죠.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렇게 돼 보시면 있어요. 이게 이렇게, 보이나요? 네, 예. 여기 보시면 여기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소지자인데 네. 응시 자격 판단, 판단 기준일이 기준일 채용 공고 마감일. 공고 마감일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때 근데 기준으로 소지가 요때 있으면 기준으로 돼. 소지가 학위가 있으면 있으면 돼. 되는데 요때 기준으로 보면 그 신무정 총장의 딸은 석사학위 소지자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자격 그 우리가 흔히 서류 전형을 할 때 걸러져야 되는 거죠. 네. 이거 그런데 이제 뭐 외교부의 발언은 아니 뭐 본인이 전화 이유가 와서 뭡니까? 이유가 졸업 뭡니까? 예정자인데 응모해도 되나요라고 해서 본인이 네. 해도 된다고 답변을 했다. 아. 그러길래 제가 7,000명이 넘게 이 채용 공고를 조회를 하고 네. 그걸 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석사학위 소지자가 아니기 때문에 포기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냐. 네. 그러면 도대체 몇 명이나 전화가 와서 그 사람들에게 답변해줬냐. 졸업 예정자시면 하셔도 됩니다라고 해줬냐라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 하더라고요. 답변을 못 하고. 예, 근데 답변할 수가 없겠죠. 국립외교원장하고 신무정 아는 사이였다 이런 얘기가 맞나요? 국제대학원에서 네. 교수와 제자. 딸이 그 당사자가 아는 네네. 사람이군요. 네. 그러면 또 이것도 뭔가 관련성도 있으니까 좀 안 좋아 보이는데요. 그 외교부 장관 조태열 장관의 네. 말은 일주일 전에 일본을 방문했을 때 박철희 대사를 만나서 물었더니 자기는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했다는 제가 그래서 겁니까?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예. 아는 사람이고 내가 특혜를 봐줬다라고 답변을 할까? 당연하죠. 그런 생각을 아니라고 했습니다만. 그러죠. 예. 두 번째 그렇습니다. 문제되는 거는 네. 어떤 겁니까? 두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올해 있었던 네. 사건입니다. 예. 이건 조금 사안이 굉장히 큰데요. 더 큰 겁니까? 예, 왜냐하면 외교부에서 채용 공고를 내면서 이번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로서 이거 더하기네 더하기. 예, 더하기. 엔드죠. 예, 예, 지금 거기에다가 나왔습니다. 예. 그 다음에 해당 분야의 실무
경력 2년 이상인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석사 학위는 경제 관련 분야라고 어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학 석사, 예. 경제 분야에 어쨌든 석사 학위를 가진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 공고 관련한 진행을 했어요. 네. 숫자가 좀 적긴 하지만은 응모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 응모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서류 전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면접까지를 한 명을 봅니다. 뽑았습니까? 한 명을? 한 명을 보고는 불합격을 시켜버립니다. 아, 그 마지막까지 보고 마지막까지 본 사람을. 근데 이게 이제 마지막에 불합격을 시킨 이유도 굉장히 좀 석연찮은데 뭡니까? 우리말이 서툴다. 한국말 썼다고요? 예, 한국 국민입니다. 아,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학위를 취득하고 영어가 서툰 게 아니고 한 한국어가 사람한테 서툴다. 우리말이 예. 서툴다라는 아주 석연찮은 이유로 한국 사람이 예. 뭐 저것이 사투리가 좀 있으면 표준말을 서툴다 뭐 이건 몰라도 한국어 서툴다? 어쨌든 어떡하게 그렇게 해서 어렵네요? 불합격을 시켜버리고 그럼 재공고를 한 겁니까? 그러면? 재공고를 했습니다. 요때 또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재공고를 하면서 아하. 그러면 재공고를 하면 경제 분야, 경제에서 사람을 뽑겠다고 했으니까 경제 분야에 석사학위 소지자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갑자기 맞습니다. 분야를 바꿉니다. 무엇으로? 심우정 총장의 딸이 전공했었던 아, 국제정치 분야로. 이건 누가 봐도 이건 누가 봐도 이상하죠.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이상하죠. 경제 분야가 아닌 정치, 국제 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로 네. 바꿔버렸네. 그 사이 석사학위 땄던 거고. 그렇죠. 이미 이제 그거는 땄- 지난해에 땄겠죠. 땄으니까요. 그래서 왜 그러면 국제 정치 분야로 바꿨냐라고 했더니 경제 분야로 사람을 뽑으려고 하니까 사람이 잘 많이 안 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그 사람 뽑으려고 한 거잖아. 저 뽑으려면 저는 상법 박사거든요. 상법 박사로서 5년 경험, 변호사 자격인데 10년 뭐 이런 거. 솔직히 말해서 그거 보고 그럼 내보고 뽑은 거잖아요. 여기 딱 걸어 떨어지게 돼 있죠. 누가 보더라도 의심을 네. 하고 의혹의 그러니까요. 눈초리를 거둘 수가 없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경제 분야를 사람을 뽑으니까 사람이 적게 와서 그랬다라고 하는데 대개 그런 경우는 외교부에 통상 그런 일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럴 경우에는 다 기한을 연장합니다. 당연하죠. 예. 그렇게 하면 되죠. 예, 재공고를 하지만 기한을 연장하고 그렇죠. 기한을 넉넉하게 줍니다. 무조건 와요. 예, 넉넉하게 좀 무조건 와요. 넉넉하게 줍니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맞춤형 공고가 된 거 아니냐. 또 하나 더 있는 것 같아. 또 이 공고 내용 바꾼 것만도 충분히 문제가 되는데 네. 또 이상한 게 더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경력 가장 관련해서. 조금 네. 저희가 이제 문제를 삼는 게 경력 세탁이라고 해야 되나요? 경력 워싱이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예. 예를 들어서 본인이 했던 모든 경력을 제가 보니까 다 인정해줬어요. 음흠. 다 인정해줬습니다.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제정치 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의 실무 경력을 따지면 2년 이상이 돼야 되는데 2년 이상이 되지 아, 않습니다. 본인들이 2년 이상 자격증 했는 거잖아요. 했는데 심우정 총장도 우리 딸은 35개월의 경력이 있어서 그게 예. 다 됐기 때문에 충분하게 결격 사유 없이 서류 시험 그리고 뭐 면접까지 통과한 걸로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경력 관련해서는 굉장히 좀 까다롭게 사실은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경력이 모든 경력을 경력으로 치지는 않거든요. 당연하죠. 예. 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일단 조건 다 있을 것 관련 같은데요. 분야 경력이어야 하고요. 예. 그 다음에 경력을 산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걸 봅니다. 우리가 이제 요즘은 취업 시장이 워낙 어려우니까 예. 뭐 학생들도 그렇고 젊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경험을 쌓게 되거든요. 경력 시장에서 열심히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진짜 일을 시켜놓고 월급을 안 주면은 그거는 착취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대개는 경험적으로 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급여가 주어지지 않고 그게 아니라 정말로 경력을 쌓게 되는 일인 경우에는 급여를 줍니다. 급여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외교부에서도 올해도 인턴 공고를 해가지고 인턴을 뭐 100명 넘게 채용을 했는데 네. 다 급여를 줍니다. 아하. 이런 건 실질적으로 일을 시키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요 심우정 총장 딸이 했었던 인턴 경력은 유엔 그 가버넌스 센터라고 하는 것인데 페이가 없는 중요하지 않은 업무에 대해서 그러나 이게 국제기구이니까 네. 와서 좋은 경험을 쌓으세요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본인이 했던 네. 게 경험이 지금 너무 이게- 잘 나왔어요. 경험하고 네, 제가 경력 하나- 지금 나온 게 인턴 이게- 조교 이런 건 안 된다. 그렇습니다. 지금 응시 나오죠? 원서에도 본인이 적어야 하는 네. 써낸 이게 응시 원서의 네. 샘플이거든요. 예. 여기에 보면 경험과 경력을 구분해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본인이 다 경력으로 넣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저 경력에 해당되는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연구보조원을 했던 시기와 예. 유엔 거버넌스 센터에서 인턴을 했던 시기는 본인이 석사 과정에 있었던 시기와도 겹칩니다. 그러면 안 되죠. 석사 이후로 2년 실무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뭐 근데 그걸 그렇게 해석을 안 하더라고요. 네. 그것을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고 양보하더라도 하더라도 경험인데 저거. 석사 과정은 풀타임으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연구 보조원을 했다라고 하면 실제로 우리가 되게 이제 변호사님 너무 잘 아실 텐데 통상 근무라고 하면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네. 경력을 카운트할 때도 똑같습니다. 주 40시간, 하루 네. 8시간 근무가 기준인데 과연 그러면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의 연구 보조원으로서 주 40시간이 아닌 주 40시간을 일했느냐? 아하. 그러면 그게 통으로 인정될 수 있겠죠. 그러면 되겠죠. 그게 아니었던 그게 거죠. 아니었다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아,
이게 저희가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예. 그냥 해당 교수님이 필요한 일이 있다라고 할 때 와서 해당되는 업무를 지원하고 하는 그 정도였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정해진 급여도 정확하게 지금 파악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급여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뭐 이 얘기를 하기 전에도 예. 외교부 다른 그 분야에서의 예. 채용 부분도 보시면 저기에도 되어 있습니다. 인턴 조교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인턴 뭐 이런 것들은 경력에 불인정하고 네. 특히나 그 위에 보시면 네. 경력은 해당 응시 자격 요건에 제시된 직무 분야의 경력을 의미한다는 거고요. 또 하나가 경력 기간은 통상근로, 전인 근무, 시간 40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혹시나 단시간 근무, 시간제로 근무를 했을 경우에는 기준에 비례해서 산출한 경력으로 인정한다는 어쩌면 거죠. 너무 당연해요. 너무 얼마나 당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네. 지원하는데 맞습니다. 그 조건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런데 외교부가 저것을 계산하지도 아니하고 따져보지도 말이 안 아니하고 돼요. 그냥 써낸 걸 그대로 다 인정을 해서 35개월을 통으로 다 인정을 해준 거죠. 자, 대검에서 지금 네. 언론 공지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거쳐서 국립외교연구원 채용됐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다 소명했다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소명이 안 됐죠. 언론 공지를 또 대검에서 낸다는 것도 좀 저는 좀 납득이 되거든요. 아 그래서 이게 뭐 아니 대검이 신부정 총장의 변호사 노릇을 그러니까요. 지금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예. 그리고 일제히 막 그 언론 그 해명 자료를 국립외교원, 외교부, 대검에서 그냥 일제히 그걸 뿌리고 네. 대응을 하고 이렇게 하던데 저는 이것은 어쨌든 지금 취업 시장에 나와 있는 청년들이 보기에 납득할 수 있도록 맞습니다. 설명을 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은 좋다 석사가 아닌데 석사로 어떻게 인정을 하게 됐는지 무슨 이유로 네. 됐는지를 설명을 해라. 또 설명해라. 하나는 경제 분야에서 도대체 국제 정치로 바꾼 이유를 대라. 내부품이라도 받은 게 있냐, 내부 결제를 받은 게 있냐, 이걸 이렇게 변경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라고 하는, 예. 그거라도 설명을 해라.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면접을 본 사람을 어쨌든 불합격 처리를 했는데 저는 좀 되게 좀 가슴 아프더라고요. 한국어 서툴다고 불합격된 거요? 예, 우리말 써도 안 됐다고 이거 말이 안 하는데.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해당되는 분은 뭐 이렇게 나서는 게 사실 좀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나서는 게 그러시다면 저희에게 그냥 제보 정도만 해주셔도 오셔서 한국말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하겠다는 얼마나 서툴게. 말씀도 드리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외교부가 경력 산정 이게 그 외교부에서 브리핑을 대변인이 네. 뒤에 백프를 이렇게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공무직 채용 인사 가이드라인을 준수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공무직 그 채용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에 보면 특히 경력 산정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아무렇게나 하지 말고 경력 산정과 관련해서는 내부적으로 인사위원회를 꾸려서 만약에 불확실하거나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인사위에서 결정을 하게 해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그 가이드라인에. 예. 저는 외교부에도 그 아마 위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통으로 써냈는데 누가 봐도 아니 얘가 이 시기에는 대학교 석사 과정에 재학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풀타임으로 일을 했다고 이걸 써냈단 말이야? 경력으로 인정해달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누가 보더라도 아 이거는 경력을 조금 손을 봐야 되겠구나. 이걸 풀로 인정하기는 어렵겠구나라고 하면 인사위원회 그걸 맡겼으면 됩니다. 그렇죠. 또는 질문을 했었어야 되죠. 그렇죠. 질문 이렇게 했었어야죠. 예. 원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솔직히 주당 시간 몇 시간 근무를 했냐. 그리고 주당 근무한 시간대를 기준으로 해서 경력 증명을 떼오면 그게 가장 정확한 거다. 그렇게 네. 경력 증명을 떼오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네. 그렇지 않았다는 것. 이것은 뭐 많습니다. 누가 봐도 예. 너무나 특혜다, 유연한 특혜. 잣대를 예. 특혜를 뭐 줬다고밖에 볼 수 없는 이게 거죠. 딸이 이 사람 논란 또 있어요. 이 사람 지난해 8월 달에 인사청문회 할 때 서민 대상으로 한 그 햇살론인가요? 그거 대출 받았잖아요. 너무- 너무 문제 됐잖아요. 근데 너무 이번에 놀랍지 보니까 않습니까? 네. 야, 이 사람 그 실무장 부자네요. 고위공직자 랭킹 8위예요. 어젠가 결과가 나왔죠. 어젠가. 37억 늘었네요. 근데 뭐 햇살론 같은 걸 받아요? 그 햇살론 유스 대출, 청년들 예. 대출 이렇게 해가지고 예. 보니까 450만 원 받았고요. 야, 이런 걸 또 받아요? 하나는 더 놀라운데요. 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대출 이렇게 해서 네. 광주은행으로부터 200만 원을 또 받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합의 650만 원을 받았는데 이게 보면 22년, 23년인데요. 22년의 경우에는 저희가 코로나 끄트머리여서 사실은 네. 자영업에 계신 분들이 그 햇살론에 그걸 좀 받아보고자 얼마라도 맞아요. 하다못해 예. 그 달에 들어가는 그 운영비, 뭐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런 거라도 어떻게 좀 해보려고 얼마나 여기 문을 두드렸을 텐데 탑에서 이러면 안 되지 않나? 이 자녀 되시는 분은 엔비디아 예. 주식도 가지고 계시고 AMD 주식도 갖고 있고 저 무슨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주식하고 해서 본인 재산만 해도 몇 천만 원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걸 아빠가 주면 되잖아요. 100억이 넘게 있는데 아빠가. 이거는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박탈해 버린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러니까요. 네. 하여튼 우리 의원님께서 신부정 총장부 왜냐하면 잘못된 거는 밝혀내야 됩니다. 밝혀내야 됩니다. 뭐 네네. 자녀 문제 때 가지고 사실은 감옥에 있는 분도 지금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돼가지고 그 똑같은 기준으로 해야 될 거 다들 그 아닙니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다른 기준을 바라는 거 아니다. 네. 다른 거 원하지도 않는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조국 그러니까요. 그냥 쉽게 말해서 대표에 됐던 그 기준. 그 잣대로만 가자. 더 큰 잣대를 원하지도 않는다. 네. 더 세게 하라고도 원하지 않는다. 그 정도의 검찰 수사관 그 정도만 검찰. 해라. 예. 그 정도만 해라. 알겠습니다.